오늘은 아사다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이 계절에 맞는 가장 일반적인 아스타나 세팅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활성기, 관리터, 노지 다 상관없어요. 이 정도 다 염두에 두고 척수는 8에서 한 11척 정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원줄은 0.7에서 0.8. 요즘은 1호를 쓰기도 하는데 1호를 쓰려면 제 기준으로는 편납량이 어쨌든 1.2cm 정도 이상은 돼야 채비 밸런스가 맞다고 봐요. 목줄은 0.4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바늘은 극야라즈 6호, 7호 정도,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인데요. 고활성기이다 보니까 파이프톱보다는 PC무크 아니면 G무크 위주로 많이 쓰게 된다고 봐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통 0.8에서 0.6mm 구경에 이 정도면 PC무크, 이 정도면 G무크, 그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목줄 길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제가 가지는 출발은 30에서 40입니다. 네, 오늘은 아사다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계절에 할 수밖에 없는 낚시가 아사다나인데 막상 구사를 해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몇 개만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지에서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관리터에 아사단을 하러 가면 상층부에 치어, 잡어, 뭐 심지어 붕어까지 바글바글한 형태가 있어요. 이런 곳에 그러니까 고기가 많은 곳이죠. 아니면 독탕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찌 세우기부터 어렵습니다. 세우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중간에 털립니다. 초보자분들이 목내림도 잘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럴 때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파이프탑, 튜브탑이라 그러죠. 이거 대신 PC무크나 솔리드라고 부르죠. 이걸 사용하는 거죠.
파이프 탑은 아사다나라도 보통 1.3에서 1.0 정도는 됩니다. 제가 디자인한 스탠다드 같으면 1.5에서 1.3인데 PC무크는 1.0 내외, 솔리드는 0.8 내외입니다. 아무래도 얘가 내려가기가 힘들겠죠. 저항이 더 걸리겠죠. 고기도 저항이 걸리고 톱도 저항이 걸리고, 그러면 목 내림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물론 떨고 넣기를 잘 구사하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만, 조금 더 쉽게 낚시를 하려면 이럴 때는 파이프 탑보다는 PC무크나 솔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얘들은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선택을 달리하는 겁니다. 되돌림을 조금이라도 본다 하면 파이프 탑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하중 입지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무크나 솔리드가 더 쉽습니다. 얘는 틀렸고 얘는 맞다가 아니라 이게 더 쉽다라는 거죠. 구사를 더 쉽게 성공시키자, 이게 목적이라면 이 톱의 선택도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목내림이 안 되면 단단한 떡밥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기본 대응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함이 풀림이 없으면 배구를 해버립니다. 안 내려가죠. 자, 단단함의 대명사가 안 내려간다. 내리기 제일 좋은 밥이 가루레바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루레바를 이용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해도 도저히 안 내려간다. 그리고 밥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풀림은 줄어드는 상태다. 그때는 가루네바 넣는 걸 포기하고 GD를 사용합니다. GD를 사용하면 무게가 늘어나고 부푸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덜 단단해도 목내림 폭에 대한 효과는 비슷합니다. 풀림도 유지가 되고, 부푸름이 좋다는 말은 부드러운 심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더 좋다는 거죠. 고활성기에 컨트롤이 안 될 때 얘기입니다. 먹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가루네바는 단단하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부드러운 심을 남기고 싶을 때는 GD가 낫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아사다나 낚시할 때 도움이 되고요. 목줄 길이.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목줄 길이는 아사다나 20에 27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하여튼 2015년 이전부터 27에 34가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25대 35 같은 형태의 목줄 길이도 나왔고요. 요즘은 30에 40이 거의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이 떨어지고 먹이기도 어렵고 그런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거와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탄 관리터 이런 데 있잖아요. 개체수 고기 작고 개체수 많고 막 빠글빠글한 목내리면 안 되고 이런 데 가면요. 지금의 경향이 30에 40이고 25에 35더라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20에 25, 15에 20 이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줄이느냐?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면 줄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줄을 줄이면서 얻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첫째, 바늘이 정렬되는 반경을 줄이는 거죠. 자, 목줄이 길면 이런 반경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면 근데 20이면 요만큼이죠. 시간은 이게 줄겠죠. 이건 늘 거고 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필요 이상의 큰 떡밥, 많이 만진 떡밥, 단단한 떡밥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위층에 고기가 바글바글하다면 목줄이 길수록 여기서 손실이 늘어나겠죠. 빨리 못 내려가니까. 목줄이 짧으면 이 기간을 줄입니다. 이거 어디서 하냐 하면 줄여도 입질 빈도가 심각하게 줄지 않으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고기가 더 잘 달립니다. 필요하다면 목줄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 대신 노지 대한민국 공통 30에 40 이거 아닙니다. 건드림과 입질 빈도를 함께 봐야죠. 하나만 보면 안 되죠. 두 개를 같이 보고 목줄의 길이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찌톱 선택
플러스 떡밥 변화. 풀림 살려준 부드러운 심, 그죠? 그 다음에 목줄 길이. 이게 합쳐지면 부대낌 상황에서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부대낄 때입니다. 부대낄 때 상층부에서부터 잡어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부대끼고 쉽지 않을 때 그런 방법들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낚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사다나 부대끼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대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한 대응법 설명드리겠습니다.